형자성공학 이자율 응용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대학생들 이거 해봐라 라는 얘기에 인간관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시도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나 자신을 알기 위한 어떤 행동이다. 나 자신의 이제 한계를 탐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해보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자체에도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언젠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같은 그런 무슨 자기계발서에 있을 것 같은 얘기 말고, 뭐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도 좀 자기계발서 같긴 하지만 그건 꼰대라서 어쩔 수가 없고 선생님이라서 재미있어요. 이게 뭐 이제 이번에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어, 나랑 다 똑같은 생각을,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연애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 그, 그렇고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사람에 따라서 동종 혐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동종 혐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게 싫은 경우가 있고, 그 동종을 굉장히 동종의 애착을 느끼는 경우가, 유사성의 애착을 느끼는 케이스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유사성의 애착을 느끼고 또 동종을 혐오하고 그렇게 돼요. 왜냐면 나의 싫은 부분을 보는 게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친구를 좀 기분 나쁘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게 하면서 웃어 넘기는 어떤 테크닉, 어떤 그런 일정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라고 하는 그런 클리셰 같은 아주 일반화된 어떤 상투적인 방식이 있는데, 내가 쓰는 방식을 친구도 쓰고 있으면 제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나는 너무 잘 아는 거야. 너무 눈에 보여. 실제로 미안하거나 그렇지도 않아. 이 자식 뭐 이런 거 대충 넘어가지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넘기려고 하는 그게 나한테 너무 잘 전해져서 좀 정 떨어지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또 반대로 나랑 별로 안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뭐 내가 어떤 거에 다른 사람들은 되게 뭐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음식 고르는 건데 나는 이런 종류의 음식이 진짜 불편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폐 안 끼치려고 그냥 그 메뉴를 먹기는 먹는데 최대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티 안 나게 이렇게 먹으려고 애쓰는 걸 우연히 내가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딱 발견을 했어.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골라가면서. 그러면 좀 짠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를 배려하려고 저러는 모습이 너무 이제 이해가 잘 돼서 갑자기 확 좀 친근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꼭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는 이유에 그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싫어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왜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더 다양해, 더 그 다른 결과를 낳아서 대체로는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었는데, 야, 이거를 내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로 쓰는 사람도 있네? 와, 골 때리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감하고 뭐 싫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투적인 거는, 야, 이거는 난 기가 막히게 쓰네. 나 이거는 내가 쓰면서도 딴 사람이 쓴 거 보니까 난 안 해야겠다. 앞으로는 좀 안 써야겠다 싶은 어떤 대사나 상투적인 태도였는데, 야, 이걸 기가 막히게 매력적으로 쓰네. 라는 걸 좀 보고 감탄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체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의 재미. 그 자체의 어떤 걸 발견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나를 성찰하고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저 같은 경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혹은 대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떠벌떠벌하고 좀 까불까불하는 타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샌님처럼 살진 않았다라고 제가 20대 때는 자부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야, 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샌님, 그런 너드는 아니지. 야, 나 이렇게도 노는데 라고 함부로 자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뭐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프로게이머들도 만나고 또 다른 종류의 뭐 과외하던 학생들이랑도 친해지고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른들도 만나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인턴 같은 걸 하면서 직장을 좀 일찍 경험해 보기도 하고 22, 23 이럴 때 그러니까 23, 24쯤 됐을 때 제가 경험한 사람들이 좀 다양해졌어요. 그 결과 느낀 게 뭐냐? 와, 이거 골 때리네.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좀 놀았다, 좀 놀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건 정말 대단한 착각이고 나는 더 넓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균질 집단에 속하는 샌님, 너드였고 내가 생각도 못한 어떤 행태, 라이프 스타일 혹은 그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재미를 느끼는 방식, 노는 방식, 하여튼 뭐 다양한 어떤 재주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신기하다, 재밌다. 이건 뭐지? 아, 어떻게 저러냐?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왜 20대 때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자아성찰 이런 거 다 교훈이 되고 다 빼면은 재미나 이런 걸로만 따지면 나이가 들어서 그걸 내가 직업적으로 만나야 되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시점이 오면은 되게 불편해 힘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다양성도 있단 말이야. 다양한 것들 중에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20대 때는 그렇게 막 탐색하다가 어유 찍먹했더니 아니야. 이거 카레맛 똥이었어. 그럼 손절 빨리 손절 치고 나간단 말이야.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20대 때 여러분들 대학생 때는 손절 쳐서 절대 안 되는 되돌아갈 수 없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과에서 내가 아싸가 돼도 상관없어. 내 가족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연인? 괜찮습니다. 또 새 사람 만나면 되죠. 뭐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똥차 가면 또 똥차가 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다음 차가 온다는 거죠. 어지간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걸 흔히 말하는 찍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특히나 인간관계에서는 20대 때가 특히 대학생 때가 거의 끝이다. 그 후에도 기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기회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 때 인간관계를 다양한 사람들을 좀 탐색해봐라. 요게 아무리 제가 강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그럴 정도의 기회가 다시 오기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 주제로 이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트름이 나오네. 지금 밤이 늦어서 그래요. 지금 밤 되게 늦게 찍고 있어요. 아무튼 인간관계 다양하게 해봐라는 얘기를 한 개를 여러분들 테스트 해봐라는 얘기의 일환으로 몇 번 해봤습니다. 뭐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름대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같이 이제 연습하기로 넘어왔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잼플 0404 적금 다음 분기부터 10년간 10년이나 되고요. 다음 분기부터니까 이제 뭐 딱 봐도 뭐 n은 1부터겠고요. 10년이니까 10 곱하기 4를 하면 40이죠. 40이 되겠네. 40까지 매 분기마다 적금을 넣기로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뭐 A겠죠. 최종적으로는 3억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F가 되겠습니다. 구하는 게 F가 되겠네. 그래서 A에서 F 구하는 걸 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A를 구하라는 얘기죠. F는 아니까. 은행의 저축금리는 연 4%. 연 4%. R이 4% 연에 월복리. 복리기간이 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구하는 값은 A고요. 아는 값이 3억 원인데 동그라미 8개 쓰기는 그러니까 만원 단위로 하면 3만 만원이죠. 이런 팁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위에 적었다시피 명목이자율은 4% 1년, 복리기간이 월이니까 월이고요. 포인트가 지금 분기 단위예요. 매 분기. 따라서 지불기간이 분기입니다. 지불기간이 분기. 실효이자율의 기간을 분기를 구해야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자율이 IQ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해야 돼. 자, 그러면 한 달 단위로 구하면 한 달의 실효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을 그냥 월 단위로 복리기간 단위로 딱 나누면 되니까 12% 아니 4%를 12로 나눈 게 되고요. 그걸 이제
분기 단위의 실효이자율로 하려면 분기는 석 달이니까 이렇게 3승을 해주면 1.003%가 돼요. 그러니까 4%가 이제 분기 단위로 하면 1년에 4개 있으니까 4분의 1 하면 1% 대충 되잖아요. 맞는지 대충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이용을 해서 1.0003%를 이용을 해서 A를 F로 바꾸는 거. 오타가 났네요. 이번엔 맞네요. 왜 자꾸 F를 A로 바꾸는 공식. A를 F로 바꾸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구하는 건 A니까 F에서 A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F를 A로 바꾸는 공식, 이제 F를 여기다 넣고 3억 1.003% 40을 하면 61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내용은 봤으니까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사공사 보시면 명목이자율이 1년에 4%, 복리빈도가 10이에요. 그러면 한 달의 명목이자율은 12분의 4 하면 0.333%인데 이게 월 실효이자율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걸 분기의 실효이자율로 바꾸면 여기다가 분기로 하려면 석 달 3승하고 1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1.003%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금액이 3만 만원, 3억이고요. 적립기간은 40분기. 그래서 적금액은 PMT를 구하는 거잖아요. PMT를 구하는데 이자율은 얘를 넣고 40분기 P는 없고요. F가 있죠. F가 3만 만원 넣으면 613만 2,500원을 매 분기마다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거를 월 적금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 월 적금으로 하면 월 실효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요거를 똑같이 하면 이번엔 120개월이 되겠죠? 120개월이 되면은 똑같이 요 실효이자율 넣고 기간은 120, 현재 가치 없고요. 미래 가치 3만 만원 넣으면 203만 원이 됩니다. 203만 7,400원이니까 분기로 3배를 해도 609만 원이니까 좀 적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주 넣으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요런 연습, 요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그젬플 0405 적금 만기액. 오늘부터 매월 50만 원.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이 t 이퀄 0부터라는 걸 주의하세요. 매월 돈을 넣는 게 매월이에요. 50만 원을 이게 A겠죠. 10년간.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보통은 10년에 매월이면은 120인데 t 이퀄 0이 있으니까 120 한 번이에요.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명목이자율은 연 3%이며 R은 3% 1년. 연속복리다. 이겁니다. 연속복리인데 월 단위로 쪼개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이자율은 연속복리인데 월 단위입니다.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포인트가. 구하는 거는 원리 합계니까 F죠. F를 모르는 거니까 A에서 F를 구하는 겁니다. 우선 이자율부터 한번 구해보죠. 이자율은 연속복리니까 2의 R승을 하면 되는데 1년에서 1개월로 바꾸는 거니까 12분의 1이죠. 그냥 이것만 해주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원래 명목이자율은 1년 단위고 우리가 구하는 실효이자율은 1개월 단위면 기간이 12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럼 12분의 1을 해준다. 어디에? 2에 R승 해준 다음에 R 다음에 12분의 1을 넣어준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R 자리에 3% 놓고 요 식에 맞게 계산을 해주면 0.25%예요. 그냥 3% 그 12분의 1 한 거랑 똑같이 나와요. 근데 뒤에 소수점 보면 뒤에 조금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A에서 F를 구하는 거니까 A에서 F 바꾸는 공식 이자율은 0.250%, 기간은 아까도 봤지만 121번입니다. 지금 당장부터 넣었어요. 요 그림을 참고하세요. 여기도 들어갔으니까 12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총 7,056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걸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보면은
0.250이 아니고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있습니다, 값이. 네, 0405 예제를 보시면 3% 복리기간 0이고요. 지불기간이 월이니까 실효이자율은 익스포넨셜의 명목이자율 이게 1개월로 나누려면 12로 나누고요. 요거를 12로 나누고 1을 빼주면 되는데요. 보시면 0.250까지만 표시를 해서 그런데 뒤에 031이 더 있어요. 그래서 0.250만 넣는 거랑 계산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적립금액 A는 50만 원이고요. 적립기간이 10년 12달 그리고 지금 당장 해서 121번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FV가 이자율은 요거 0.25031%. 그런 다음에 기간은 121개월. 그 다음에 꾸준히 넣는 거 A가 50만원. 그 다음에 P는 없고요. PV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7,055만 9,300원, 7,056만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0.25%만 넣으면 좀 달라요. 7,054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꼭 요 엑셀에서 그냥 0.250으로 넣지 말고 이렇게 수식 자체를 참조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만원 정도 차이 나죠, 그죠? 네, 계속 볼까요? 이번에는 이그젬플 0406 대출 상환. 대출 상환입니다. 연 4.5%의 대출 금리로 2억 원을 빌렸다. 네. 이게 뭐 별말 없으면 명목 이자율이죠. 네, 그래서 명목 4.5% 1년 2억 원을 빌렸다. 지금 당장이겠죠. 요건 P겠습니다. P. 다음 달부터 향후 5년간 매월 5 곱하기 10이니까 60이겠죠. 요게 N이 되겠네요. 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월 상환액 A는 얼마인가?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A. 단 월간 복리를 적용한다. 복리 기간이 월이에요. 월. 근데 월간 복리인데 상환도 매월 해요. 요게 일치하죠. 요게 이제 참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우선 구해야 되는데, 뭐 요건 이제 다 아는 거고 다 적어놨어요 위에. 이자율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스텝 1이 명목 이자율을 일단 지금 월 단위니까 월간 복리니까 월의 명목 이자율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1년이었으니까 12로 나누면 월 이자율이 나와요. 그럼 4.5%를 12로 나누면 0.375%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월의 실효 이자율이에요. 월의 실효 이자율. 그게 스텝 2죠. 월의 명목 이자율을 구한 게 월의 실효 이자율이다. 왜냐? 지금 복리 기간이 월이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지불 기간에 맞춰야 되는데 지불 기간도 이거예요. 네, 요것도 지불 기간도 월이에요. 이게 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이걸 그냥 쓰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A를 구해야 되는데 P로부터 구하니까 P에서 A로 바꾸는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2억 원이니까 2만만 원 하고요. P에서 A로 바꾸는 공식 실효이자율은 0.375%. 그런 다음에 기간 60 하면은 월 372만 원을 갚으면 373만 원 정도 되네요. 갚으면 5년 만에 다 갚을 수 있다. 2억 원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2억 원 빌리면 매달 370만 원을 돈 갚는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금액이죠. 근데 이게 만만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당연히. 이게 지금 연 4.5%의 대출 금리가 지금 현실화된 한국 상황에서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한번 볼까요? 0406 보겠습니다. 명목 이자율이 4.5%고요. 복리 기간이 월입니다. 복리 빈도가 10이고 지불 기간도 월인 그런 경우죠. 그래서 봤더니 실효 이자율이 월 일단 명목 이자율을 구했더니 4.5%를 12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0.375%월 단위로 이게 월 명목 이자율인데 스텝 2로 가면 이게 월 실효 이자율이기도 하다. 왜? 복리 기간이 월이니까.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불 기간도 여기니까 스텝 3는 끝났어요. 스텝 3를 따로 계산하는 부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대출 금액은 2만 만 원. 상환 기간은 60개월. 12 곱하기 5. 따라서 상환 금액은 PMT로 구하는데 네, 대출 금액 P 0.375 그다음 기간 60개월 P 자리에 얘를 넣고요. F는 없습니다. 구했더니 372만 8,600원을 매달 갚으세요. 따단 따단 이렇게 되는 거죠. 어휴, 배가 꾸르륵거리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어제 야식이 아니라 저녁 먹다가 체해서 오늘은 야식 못 먹어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리기간과 지불기간이 같아지면 팁으로 이제 단계 실효이자를 구할 때 스텝 3가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또 계속 보죠. 네, 마지막 문제네요. 이그젠플 0407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입니다. 네, 앞선 상환 계획에서 앞선 매달 372만 원을 갚는다 하는 상환 계획에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얼마씩 갚아 나가게 되는 건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요건 아예 스프레드시트로 봐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요렇게 할게요. 월 상환액은 지금 372만 8,600원으로 다 똑같아요. 요거는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다 요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게 얼마며? 그럼 이자를 상환하고도 그 이상의 돈을 갚았으면 원금을 상환하는 게 되겠죠? 그런다면 잔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연기간이면은 저한테 2억 원, 2만 만 원이 총 갚아야 될 대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내려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아니고 한 달이 지나면 이 2억 원, 즉 2만 만 원에 대해서 매달 0.375%의 이자가 붙죠. 제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불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제가 75만 원을 이자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얼마를 입금합니까? 372만 8,600원을 입금하죠. 그러니까 제가 갚은 372만 8,600원 중에 요 75만 원만큼은 이자를 갚은 게 돼요. 그럼 나머지 요 372만 원에서 75만 원을 뺀 나머지 297만 8,600원은 제가 원금을 갚은 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잔액은 원래 2만 만 원, 2억 원이 원래 총 갚아야 될 돈이었는데 이자도 다 갚았고 원금을 아예 279만 원만큼 깠으니까 그 원금에서 까면은 갚아야 될 원금이 1억 9,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다음 기간이 되면 이자는 없어요. 이자는 다 갚았으니까. 요 한 달 동안에 이자는 이미 다 갚았어요. 그 다음 기간에 보면 또 이 남은 잔액 1억 9,700만 원에 대해서 또 이자가 0.375% 붙어요. 그게 73만 8,800원입니다. 원금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자도 조금 줄어들었죠. 근데 나는 또 모르겠고 그냥 똑같이 무지성으로 372만 8,600원을 갚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지성이라서가 아니라 균등 상환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왜냐면 A로 똑같은 금액으로 균등 상환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걸 균등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균등 상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달에도 372만 8,600원을 갚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방금 계산했지만 73만 8,800원은 이자고 나머지 372만 원에서 73만 8,800원을 뺀 거 이번에 좀 더 늘었죠. 원금 갚는 게 298만 9,800원은 원금을 갚아 나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잔액은 그 전 기간의 잔액에서 또 298만 9,800원을 빼주면 원금이 더 줄어들었어요.
요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붙는 이자는 또 줄어들어요. 원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또 372만 원을 갚으니까 이번에 원금을 갚는 금액이 처음으로 3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잔액이 점점 줄어들죠. 이걸 60개월 동안 하면은 정확히 잔금이 0이 딱 되게 돼요.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균등 상환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갚아 나가면 은행 계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혀요. 이자를 얼마 갚았고 잔액이 얼마 있는지가 찍혀요. 그래서 매달 지불한 것 중에 이자와 원금을 얼마씩 갚았는지를 보면 그래프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시간이 이쪽으로 위로 흐르는 거예요. 위로. 물론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축 순서 뒤집기로 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할 수 있는데 네, 이쪽으로 시간이 흐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간이 쭉 흐르면 처음에는 이자를 이만큼 갚고 원금을 이렇게 갚다가 이자를 갚는 게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372만 원이 통으로 다 원금만 갚는 상황이 돼요. 마지막에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잔액 그래프를 한번 또 우리가 보면은 잔액 그래프를 보면요. 네, 이건 따로 그리지는 않았었는데 X축을 네, 요 월 표시로 이렇게 넣어주면 네. 그러면 요 잔액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너무 직선처럼 나와버리네. 이게 사실 직선이 아닌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냐? 이게 직선처럼 보여버려가지고 좀 그런데 이게 미묘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한 거거든요. 처음보다는 나중에 점점 잔액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커지거든요. 제가 이거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금 갚는 게 297만 원인데 나중에는 원금 갚는 게 370만 원이 되니까 네, 떨어지는 폭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예쁘진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 균등 상환을 할 때 실제로는 우리가 이자를 갚는 금액은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점점 더 원금을 많이 갚아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그래프와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그럼 균등 상환이 아니라 원금 균등 상환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찾아봐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연습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연습하기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뭐 최종 페이지 보면은 아기들은 저희 집에 이제 말했지만 딸이 쌍둥이니까 둘이 있는데 둘 다 이거 굳이 안경을 이렇게 거꾸로 쓰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자까지 씌우니까 아주 힙해졌는데 여러분들도 앞이 캄캄하죠?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컴컴 강의 자료로 컴컴 책상 앞으로 컴컴 하라는 이런 아주 고리적 옛날 옛적 힙합 랩 버스였습니다. 뭐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강의 자료에 그나마 좀 숨 돌리라고 표지와 이렇게 끝을 넣어놓는데 네, 뭐 저야 제 딸이 귀엽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귀여운지는 모르겠고 그냥 숨 돌리라고 이렇게 하나씩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페이지 보면서 끝났구나 이번 단원도 이렇게 한번 기지개 켜시고 페이지를 덮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자율의 응용 파트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복리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진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걸 응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네, 연습해보는 그런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자율 계산하는 파트와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자율이 아니라 현금 흐름 계산하는 이자율 공식 파트와 당연히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단원 내내 계산하는 것만 봤더니 물론 앞으로도 계산을 하게 되겠지만
경제성 공학은 이런 것인가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연습 문제와 개념 파트는 좀 분리를 했고 개념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노력이 여러분에게 좀 덜 지루한 단원으로 좀 전달이 됐기를 희망을 해보고요. 어, 너무 지루하면 우선 그냥 개념만 쭉 보고 과제를 풀거나 혹은 다시 또 이제 복습할 때 다시 연습 문제를 좀 자세히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만 여러 번 보게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개념에 집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수월해요. 뭐 여러분이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단원을 마쳤으니까 다음 단원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